축산, 검협전. 72화 괴규화와 요괴강. 원신을 잃고 흥분하여 도견기로 하늘을 뒤덮던 요괴강이 괴력에 꿰여가고 수세에 몰려 상심하고 검광마저 빨려들어 당황한 법원이 서둘러 달아나네. 법원은 갑작스러운 괴규화의 등장에 크게 놀랐고 동원기와 옥청은 그의 내력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방금 과군박에 검광을 던지며 마누라에게 챙겨두라고 소리치지 않았는가? 그의 부인까지 왔다면 대가장의 우위가 더 확실해지는 셈이니 동원기와 옥청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모태는 본래 검광이 약할 뿐 아니라 얼마 전 주경운에게 한쪽 팔을 잘리며 중상을 입었다가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군박과 2대1로 철사를 공격하면서도 전혀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벼랑간 누군가 과군박의 검광을 낚아채자 크게 당황해 정신이 흐트러졌다. 철사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모태의 검광과 몸뚱어리를 반토막 내버렸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옥차곡에게 밀리는 최기, 공영자와 악전고투 중인 주경운이 눈에 들어왔다. 철사는 일단 가까운 주경운 쪽으로 날아가 공영자에게 검광을 날리며 외쳤다. 이놈은 내가 처리할 테니 저쪽을 돕거라. 최기에게 날아가 협공하려는 주경운을 발견한 옥청이 괴규화의 특이한 성미가 떠올라 다급하게 소리쳤다. 최소저가 잠깐 멈추시오. 우리는 약속한 대로 1대1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오. 그렇지 않아도 기진맥진한 최기는 검광마저 빛을 잃어가는 중이라 멈추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하여 주경운에게 상대를 넘기고 자리로 돌아갔다. 한편 어쩌냐만 해도 기분이 몹시 좋았던 요괴강은 오늘 아침에 이유 없이 정신과 기력이 흐트러지자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법원과 여러 사람들이 한껏 축해세운 후에야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최적의 시간을 선택해 대가장에 도착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가장에 온 뒤로 계속 몸이 늘어지고 졸음이 쏟아져 말하기도 귀찮았다. 앞에 나서는 일은 법원이 도맡고 있으니 그저 가만히 앉아 듣기만 하였다. 법원은 광장에 자리를 잡으며 오늘 대결이 절대 평화롭게 끝나지 않으리라 예상했다. 곧이어 첫 비무자로 나선 나구, 유웅비 등이 잇따라 패하자 분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미 규칙 따위는 안중에 없었기에 아수라장이 되어도 내버려 두었다. 대신 울지원에게 여러 사람을 모아 은밀히 대가장 사람들을 습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고 나서 뒤를 돌아보는데 요괴강이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는 듯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었다. 도법이 신통하고 대단한 줄 알았더니 오늘 대체 왜 이 모양이야? 혹시 안개라도 당했나? 법원이 서둘러 단약 새 알을 꺼내 요괴강에게 먹인 후 등을 탁 쳤다. 법사, 우리가 나설 차례요. 요괴강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여가장을 도우러 온 사실을 떠올렸다. 눈앞에 수많은 검광이 뒤엉킨 것을 보고는 고함을 지르며 법원과 함께 출격했다. 법원은 이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 자운사 대결은 상대편에 고수가 워낙 많았지만 오늘 대결은 실력자라고 해봐야 동원기와 옥청 정도였다. 요괴강과 함께라면 이 둘은 너끈히 해치울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창 승리의 단꿈에 빠진 그때 눈앞으로 검은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가 싶더니 조금 전 연회 자리에서 본 거지가 나타났다. 그리고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 호통을 치더니 다시 빛보다 빠르게 검광이 뒤엉킨 아수라장으로 날아갔다. 법원은 검술 실력이 뛰어난 실력자이지만 정신없이 얻어맞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얻어맞은 복수를 하기는커녕 얻어맞고 정신이 흐트러지는 바람에 동원기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검광 두 줄기가 끊어져 버렸다.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지만 일단 동원기를 상대하는 데 집중했다. 잠시 후 거지가 나구와 요소수의 검광을 사그라뜨리고
과금박의 검광을 낚아채는 것을 보고 대경실색했다. 이렇게 가다간 전부 맥없이 목숨을 잃고 말겠어. 불길한 생각이 떠오른 그 순간 거지가 돌연 자취를 감추었다. 보통 실력이 아니군.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에서 봤더라? 동원기는 딴 생각에 빠진 법원을 더욱 거세게 압박했다. 법원도 뒤질세라 모든 길을 끌어모아 공중에 뒤엉킨 수십 가닥 검광을 향해 손가락을 쫙 펼쳤다. 곧이어 몇 배로 늘어난 검광이 상대에게 쏟아졌다. 법원이 죽기 살기로 덤비자 동원기와 옥청이 조금 당황했다. 그때 비무대에 올라선 웬 백발의 노파가 입을 쩍 벌려 법원의 검광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사실 법원은 이미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한 놈이라도 더 죽이려고 악랄한 독수를 펼쳤던 것이다. 오행진기를 총동원해 검광을 베겨 줄기로 늘리면 몇 놈이라도 목숨줄을 끊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공중을 뒤덮었던 베겨 줄기 검광이 돌연 비무대 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유연랑은 온데간데 없고 지팡이를 쥔 백발의 노파가 강한 기운으로 검광을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었다. 노파의 얼굴이 왠지 낯익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지와 노파가 부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운 나머지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진즉에 거지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이 정말 원망스러웠으나 이제라도 알아본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며 서둘러 검광을 회수했다. 하지만 5가지 귀한 금속과 오행진기를 운용해 단련한 108자루 자모검을 이미 절반이나 잃었다. 이때 동원기의 검광이 날아들어 자칫 큰 위험에 빠질 뻔했다. 다급한 마음에 도움을 청하려고 요괴강을 돌아봤는데 힘겹게 옥청을 상대하고 있었다. 이런 멍청한 작자를 보았나? 이런 상황에서 왜 법수를 안 쓰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노파를 돌아보는데 누군가 비무대 아래로 기어가 노파에게 서신을 전했다. 노파는 서신을 확인하더니 더 이상 법원 등을 공격하지 않고 광장 입구를 지키는 백기 무리 쪽으로 날아가 한 여자를 안아 올리고는 먼 하늘로 사라졌다. 법원은 노파가 사라지자 다시 기세를 올려 필사적으로 동원기를 막아내며 요괴강에게 다가갔다. 요 법사, 왜 법수를 쓰지 않는 것이오? 어서 법수를 쓰시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요괴강이 가슴 앞으로 손을 모았다가 갑자기 울부짖었다. 으아, 나 죽네. 법원은 바로 옆에 있었지만 요괴강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온몸에 푸른 힘줄이 불뚝불뚝 솟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힘겹게 숨을 헐떡였다. 강한 충격을 견디며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반격하려는 모양새였다. 그때 또 한 번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오냐,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그러고는 어깨를 살짝 비틀며 공중으로 쇠화살 12개를 발사했다. 일장 남짓 떠오른 쇠화살이 이내 검푸른 검광으로 변하더니 오색 연기에 휩싸인 채 비릿한 악취를 풍기며 상대에게 날아갔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